네, 텍스처 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칼라 맵이고요. 칼라 맵이고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노멀 맵입니다. 노멀 맵. 가상의 요철을 만들어주는 맵이라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노멀 맵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보시면 약간 보라색, 보랏빛에서 약간 뭐 옐로우 톤, 약간 핑크 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범프 맵의 개념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흰색은 튀어나오고 검은색은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검은색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흰색은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요철을, 가상의 요철을 만드는 반면에, 노멀 맵은 RGB 채널을 활용해서 들어가고 튀어나오고를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드 채널, 이제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을 활용해서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그냥 보시게 되면 약간 블루 채널, 블루가 보면은 약간 들어가는 형태, 들어가는 거를 약간 더 보여주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그린이나 그린 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조금 표현해 주는 거고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실제로 딱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뭐 레드 내지, 네, 계열은 평평하다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림을 뭐 그렇게 그리냐 그렇지는 않고요.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노멀 맵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회색 톤으로 해서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그것을 노멀 맵으로 변환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RGB로 해서 구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노멀 맵 외에는 솔직히 다 흑백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 맵, 그 다음에 칼라 맵 외에는 뭐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네, 흑백 위주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거 러프 맵이죠. 네, 일종의 러프 맵인데, 네, 서페이스 쉐이더 보면서 설명을 하죠. 네, 이 버전은 이제 스페큘러 맵인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제가 시간을 드렸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스페큘러 칼라에다가 연결을 하셨을 텐데, 네, 실제적으로 과연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으셨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모르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맵이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사실 뭐 큰 특별하게 뭐 빛이 발광을 한다던가 뭐 그러면 이제 그 뭐야, 네, 하이퍼 쉐이드, 네, 에미션 뭐 맵에다가 또 이제 빛나는 건, 네, 밝게, 빛나지 않는 건 어둡게 해서 또 그런 맵을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 투명도 맵이죠. 네, 투명도 맵, 유리창 같은 경우 투명한 건데 지금 투명하지 않고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맵을 통해서 바디는 투명하지 않고 유리창만 약간 투명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 추가적인 거 외에는 사실 어떤 질감적으로는 기본 4개 정도의 맵을 활용하면 충분히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디테일한 진짜 디테일한 것들은 충분히 구해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투명한 것이냐 안 투명한 것이냐, 뭐 빛나는 거냐 빛나지 않는 거냐, 이 정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쉐이더에 어떤 맵을 연결하는 걸로 디테일함을 표현하는 거는 저 정도 기본 4개의 맵에서 방금 말한 대로 투명도와 빛나는 거 정도 추가되는 정도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네, 라이트의 그림자를 따로 뽑냐, 또 이제 오클루전을 뽑을 것이냐. 오클루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따로 뽑기도 하죠. 따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인 라이트를 받는 네, 이미지, 또 반사각만 받는 이미지, 또 이제 뭐 림라이트만 받는 이미지,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뽑는 거는 네, 렌더 패스에서 또 따로 뽑는 약간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렌더 레이어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요거는 이제 쉐이더 옵션에다가 연결해서 이것을 패스로 뽑는 거라면, 지금 나머지 라이트와 관련된 것들, 덩어리감과 관련된 덩어리 중에서도 이제 오클루전 이런 것들은 렌더 레이어와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다는 게 보다는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설명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요. 바로 이제 쉐이더 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정답에 가까운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들 해보셨을 거라 예상을 해보고요. 네, 여기서 이제 AI 스탠다드 서페이스의 되게 특이한 옵션이 뭐가 있냐면 이 메탈리스입니다. 네, 메탈리스예요. 왜 메탈리스가 특이한 거냐면, 일반적으로 저런 메탈스러운 어떤 메탈이라고 한다는 건 지금 보시면 메탈리스를 지금 1로 올렸는데 내리면 네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뭐냐,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네, 주위에 어떤 오브젝트든 지금 여기 스카이 돔에 있는 이 이미지든 이것을 거의 1대1로 리플렉션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메탈리스는. 근데 사실 이 메탈리스 기능은 사실은 이 스페큘러의 리플렉션 기능이거든요. 그걸로 지금 원래는 네, 저기 퐁이라든가 불린의 재질을 가지고 이 메탈리스라는 게 따로 없고 이 스페큘러에 있는 리플렉션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저걸 표현하는데, 지금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는 이게 지금 컬러에 따로 부수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메탈리스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스페큘러라고 이미지를 해놨지만 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의 특성상 사실은 그 스페큘러 맵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사실은 이 메탈리스에다가 연결을 하셨어야 돼요. 물론 여기 스페큘러 컬러도 연결을 하면 네, 원하는 어떤 뭐 이렇게 느낌을 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조금 더 표현하려면 이 메탈리스에다가 반드시 연결을 하셨어야지 그 느낌을, 자동차의 어떤 리플렉션이 강한 부분과 리플렉션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컬러를 먼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컬러 체크무늬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체크무늬 체크를 연결했네요. 네, 파일 컬러 연결하는 거죠. 네. 자, 6번인 상태죠. 6번 7번 빼고 6번인 상태고, 지금 뭐 왜 나는 지금 이 스페큘러가 이 광나는 게 지금 난 표현이 잘 안 되냐, 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정답이 아닙니다. 렌더링을 해야 저게 정답이죠.
네, 그 컴퓨터에 따라서는 저렇게 구현을 못 해주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고요. 저보다 더 잘 구현을 해주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램 문제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생각해보기에는 원래는 이렇게, 네, 디폴트 디스플레이 상태가 원래 맞아요. 이게 정상이죠. 약간 로우 폴리 모델링이라서. 여하튼 컬러 맵만 연결했을 때의 느낌인데요. 지금 보시면 메탈리스를 1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이게 맵은 녹슨 거지만, 네, 굉장히 리플렉션이 강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일단 리플렉션을 제가 메탈리스를 0으로 해놓고요. 다시 한번 여기만 이 영역만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메탈리스가 0일 때와 1일 때 전체를 한번 걸어 볼까요? 네, 이런 느낌인 거죠. 메탈리스는 0이고 스페큘러만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스페큘러에다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저장해 볼게요. 저장할 때는 버튼, 저장할 때 버튼은, 네, 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됩니다. 방금 렌더건 이미지가. 자, 그 다음에 제가 스페큘러 컬러에다가 스페큘러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일단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여기서, 자 여기 이 창입니다. 파일 3창. 저 어트리뷰트 넘어갈게요. 저거 자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이미지만 연결한 상태죠. 한번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굉장히 광이 나고 있어요. 리플렉션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 이 흰 띠 부분, 네, 이런 부분. 근데 바디는 광이 거의 없죠. 리플렉션이 전혀 없죠. 하이라이터 전혀 안 생기죠. 그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지금 이 흰띠 부분은 리플렉션이 생기고 있는데, 이 바디 부분들은 리플렉션이 지금 안 생기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볼까요? 스페큘러인데, 아까 그 흰띠 부분들, 아까 그 원 부분들만 하얀색이고 나머지는 거의 검은색에 가깝죠. 이런데 이제 범퍼 부분이고,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리플렉션이 안 생기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만 지금 리플렉션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흰 띠 부분들.
비슷한 구도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스페큘러 칼라에다 연결하지 않고요. 저기 뭐죠? 메탈리스였죠? 메탈리스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메탈리스가 여기 없으면 네, 그냥 뭐 저기서 하면 되죠. 네, 메탈리스 가서 그냥 바로 연결하면 되죠. 스페큘러 네, 오픈 여기 지워버릴게요. 자, 이번에는 메탈리스에다만 연결을 일단 해봤습니다. 메탈리스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일지 한번 볼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분명한 차이. 똑같은 매부를 하더라도 네. 맞나요? 제가 메탈리스에다가 연결했죠? 그 메탈리스에다가 스페큘러 맵을 네, 연결을 했는데 보시면 뭐야? 뭐가 다르다는 거지? 광이 갑자기 이렇게 확 세졌는데 네, 지금 얘는 메탈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냥 이미지를 그냥 연결했을 때는 제대로 안 먹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이미지 쪽으로 가볼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메탈리스에서 네, 연결한 이미지 아까 그 누르면 이제 이미지와 관련된 속성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게 중요해요. 요게 알파이즈 루미넌스 이 알파이즈 이 컬러 밸런스 뭐 이런 것들 움직여 보시면 다시 아실 텐데 그 이미지의 이제 밝기 조정 같은 거 노출값 이런 거 조절해 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얘가 이제 알파이즈 루미넌스 요게 또 중요합니다. 자, 이게 알파이즈 루미넌스를 체크 안 한 상태죠. 저장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엔 알파이즈 루미넌스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달라지죠? 네, 메탈리스가 없는 경우 이거 순수하게 그냥 메탈리스가 1일 때 메탈리스에다가 이미지를 그냥 연결했을 때 근데 여기서 이미지를 알파이즈 루미넌스를 체크했더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IPR로 실시간으로 조금 보면서 제 컴퓨터도 뭐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서
네, 보시면 그 리플렉션 되는 어떤 그 강함 정도가 더 강하게 표현이 되죠. 네. 보시면 네, 그 메탈리스에다가 지금 연결한 상태. 근데 거기서 이제 메탈리스에서 그 이미지의 알파이즈 루미넌스를 체크한 상태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러프니스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러프니스를 더 잘 보려면 각도를 조금 다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네, 러프니스는 네, 스페큘러의 러프니스에다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프니스 이미지는 약간 해저톤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네, 먼저 일단 연결해 놓고 네, 러프니스를 보시게 되면 얘는 약간 반대예요. 지금 여기 이 부분들이 약간 이 밝은 부분들이 그 녹슨 부분이고 여기 지금 띠로 되어 있는 부분, 아까 그 스페큘러가 되게 강하게 처리했던 부분, 여기 되게 원래는 흰색이었죠. 근데 얘는 지금 보면 반대로 여기를 더 어둡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튼 러프니스가 잘 안 먹게, 그 다음에 여기는 러프니스가 좀 중간 정도로 먹게, 그 다음에 여기는 러프니스가 굉장히 심하게 먹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러프니스, 스페큘러에 있는 이 스페큘러 러프니스는 뭐냐? 네, 스페큘러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뿌옇게 생기게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 이 녹슨 부분을 하얗게 했다는 거는 스페큘러가 안 생기게, 여기는 애매하게 생기게, 여기는 스페큘러가 네, 뿌옇지 않고 최대한 더 선명하게 생기게 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미지 작업을. 네,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네, 러프니스 넣기 전에 모습을 또 한번 봤어야 되는데 네, 빼고 볼게요. 현저가 되고 있네요. 너무 오래 걸려서 어디였어? 러프니스. 네, 베이스 칼라 됐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러프니스죠. 네, 러프니스를
스페큘러 러프니스에다가 네, 알파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알파로 연결이 됐을 때 네. 잠시만요. IPR을 좀 꺼놓겠습니다. 렌더를 걸어서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러프니스의 알파 값을 일단 그냥 러프니스를 연결하게 되면 러프니스 아까 그 이미지를 그냥 연결하게 되면 그냥 러프니스 이게 알파가 네, 스페큘러 러프니스 연결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제가 메탈리스에서도 메탈리스 연결할 때도 보시면 알파즈 루미넌스를 체크를 하고 했는데 얘도 보시면 메탈리스는 보면 자동적으로 알파 채널이 연결이 돼요. 메탈리스에 요거 지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여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칼라가 베이스 칼라에 연결이 되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막 트랜스퍼런시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트랜스미션인데 네, 이건 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한해서 설명할 텐데 넘어가고요. 보시면 여기 메탈리스 내지는 러프니스는 보시면 알파 채널이 연결이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였냐면 메탈리스에 연결하고 그 알파이즈 루미넌스를 체크하지 않았을 때와 체크했을 때 분명히 그 메탈리스가 느낌이 달라지죠. 이게 근데 이제 러프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프니스도 지금 제가 이거 체크 안 했어요. 알파이즈 루미넌스를 그냥 연결한 상태예요. 근데 이걸 이제 알파이즈 루미넌스를 체크하게 되면 달라져요. 그럼 도대체 왜 달라지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의 알파 채널은 얘네는 지금 알파 채널이 다 흰색입니다. 다 흰색이에요. 여기 지금 이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의 알파 채널을 보시면 알파 채널이 뭐냐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얘는 전체 이미지가 다 지금 정보가 있어요. 네,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얘를 내가 포토샵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아마도 얘는 채널이 알파 채널이 있다면 얘는 다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메탈리스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메탈리스에서 얘를 연결했어요. 메탈리스에다가 처음에 얘를 그냥 연결했는데 제가 얘네는 뭐라고 했냐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다 채널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다 흰색이라고 그랬죠. 얘네는 다 그냥 흰색이에요. 알파 채널이.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이미지를 메탈리스에다가 분명히 그 스페큘러 이미지를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가 다 리플렉션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이미지의 알파 채널이 자동으로 알파 채널이 연결이 되니까. 근데 제가 알파 이즈 루미넌스를 체크했더니 달라졌어요. 이 리플렉션 되는 게. 그래서 이 알파 이즈 루미넌스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네, 한참 돌아왔는데 알파 이즈 루미넌스는 현재 이 이미지의 밝고 어둠, 지금 보이는 지금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잖아요. 네, 이거를 그대로 알파 정보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얘의 알파 채널, 원래 얘의 알파 값은 지금 흰색이에요. 그래서 그냥 연결하게 되면 그냥 흰색을 연결한 것과 똑같아요. 지금 현재 이 구조가. 근데 내가 저거를 알파이즈 루미너스를 체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바뀐 거예요.
흰색은 이 이미지 보이는 그대로 흰색은 여기는 흰색이고 나머지는 검은색이고 나머지는 회색으로 해서 이걸 알파 채널로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이미지 밝고 어둠을 알파 is luminos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체크하면서 얘가 네 여기는 리플렉션이 강해지고 나머지 어두운 부분들은 리플렉션이 안 생기는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러프니스도 똑같은 거예요. 러프니스 똑같은 게 뭐냐면 러프니스도 얘는 알파 값이 지금 원래 흰색이라고 그랬잖아. 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흰색인 거예요. 정보가 없다면 검은색인데. 근데 얘는 전체가 다 그냥 흰색의 알파 채널이. 네, 포토샵에서 확인해 보면 알 텐데. 근데 그거를 알파를 이 이미지에 진짜 이 이미지에서 이 밝고 어둠을 네, 알파로 쓰겠다 라고 체크를 하는 순간 이제 이 이미지에 여기는 더 러프 리플렉션이 더 뿌옇게 리플렉션이 되는 거고 여기 어두운 데는 리플렉션이 아주 선명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약간 애매하게 리플렉션이 되는 거죠. 더 루미너스를 체크하게 되면서 이제 이거 일단 저장하고 네,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뭔가 리플렉션이 바뀌었죠. 확실하게 바뀌었죠. 네. 굉장히 리플렉션이 세졌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뿌옇던 거였는데 네 보시면 범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리플렉션이 세졌죠. 뭐 나중에 이런 유리 같은 것도 네 광나는 부분들이 또 광나는 부분들이 되게 확실하게 광이 나고 있고요. 유리창 같은 부분도 네, 저기 그죠? 네, 스페큘러가 되게끔 했는데 네, 보시면 이제 약간 애매하네요. 요 스페큘러 이미지를 네, 이번에는 또 스페큘러에다가 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 유리창 느낌도 확실하게 확 달라질 거예요. 자, 스페큘러에다가 네, 칼라로 연결했어요. 이번에는 스페큘러 칼라로 연결되죠. 알아서. 그러니까 얘는 굳이 뭐 알파이즈 루미넌스를 체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ESC. 네, 됐어요. 네, 텍스처 맵 작업은 그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굉장히 지루해요. 기술 언더를 걸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스페큘러와 스페큘러 여기 보시면 웨이트에는 베이스 칼라에는 칼라 맵, 메탈릿에다가 스페큘러 맵을 연결했는데 이제 루미넌스 알파에즈 루미넌스를 체크를 했죠. 네. 메탈리스는 알파가 그대로 연결되면서 네, 알파에즈 루미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알파로 연결되는 이미지들은 스페큘러 러프니스도 네, 체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굉장히 달라지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지오메터리에 가시면 범프 매핑 있죠. 네, 범프 매핑 같은 게 연결할 때는 좀 달라져요. 들어가는 게. 근데 여기 범프 매핑 파일 7이 되면서 지금 범프 뎁스 이렇게 있고 범프 밸류가 있잖아요. 범프 밸류하고 범프 밸류에 뭔가 연결됐죠. 여기로 들어가셔야지 이 창이 떠요. 이미지 연결하는 창이. 그래서 들어가셔서 노멀 오픈 해주시면 이제 노멀 맵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IPR 됐어요. 자, 이렇게 연결되는데 범프가 좀 되게 징그럽게 보이는지를 보려면 좀 조금 확대해서 렌더를 걸어보면 되는데, 네, 뭐 그냥 괜찮아요. 큰 문제가 뭐 없어 보여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범프 매핑을 연결하게 되면 얘는 노멀 맵이라서 여러분들이 크게 바꿀 게 없지만, 일반적으로 노멀 맵을 연결하게 되면 이쪽을 조금 보는 게 좋겠네요. 네. 노멀 맵들은 그 수치를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제 범프 맵에다가 그냥 그 회색 이미지로 이제 요철을 만드는 범프 맵을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보통 여기 뎁스가 1이면 너무 심하게 요철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낮추죠. 0. 몇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연결하실 때는 여기를 좀 낮추시면
범프 맵을 연결하시고 요철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좀 낮추셔서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하시면 되는데, 지금 노멀 맵을 연결했기 때문에 노멀 맵 자체로 바로 연결한 것들은, 네, 보시면 여기서는 좀 징그러워 보이지만, 네, 크게 요철이 막 되게 심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요. 노멀 맵이 좀 범프 맵과 다른 장점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노멀 맵을 많이 쓰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이번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죠.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일요일인데, 지금 밤입니다.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이걸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요. 네, 트랜스미션 맵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뭐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왜냐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만들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건 칼라 맵을 보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죠. 약간 뿌옇게 보이는데, 약간 뭐 녹슬고 먼지가 많이 쌓여서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건데, 여기 보면은 네, 스페큘러 맵 보면은 여기 반사가 많이 지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하얗다는 건 유리 부분인데, 여기 반사가 많이 지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를 약간 다른 데보다 약간 밝게 표현했다는 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약간 리플렉션이 많이 강하게 할 거고, 먼지가 들싸이게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네, 이쪽으로 속이 좀 비쳐 보인다는 얘기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투명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있는, 네, 이미지를 가지고 투명도 작업을, 트랜스미션 컬러 맵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네, 적절하게 연결이 된 거죠. 네, 적절하게 연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보시면, 네, 정리를 하자면, 네, 이거는, 네, 칼라맵 이미지를, 네, 베이스 칼라에다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메탈리스 맵에다가 약간 스페큘러 이미지를 연결했는데, 네, 보시면 이 메탈리스는 알파 채널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알파의 루미넌스를 체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다. 스페큘러 러프니스도, 이 스페큘러 러프니스는 뭐냐면, 스페큘러 러프니스의 흰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리플렉션 되는 것을 뿌옇게, 아주 많이 뿌옇게, 네, 검은색은, 네, 뿌옇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네, 리플렉션이 되는 건데, 보시면 알파 채널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것도 알파 헤즈 루미넌스를 체크를 해줬죠. 자, 스페큘러 칼라, 네, 스페큘러 칼라는 네, 칼라가 연결되니까 굳이 알파 헤즈 루미넌스를 체크를 안 했죠. 순수 이 색깔이 네, 스페큘러 칼라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네, 범프는 네, 노멀 맵을 연결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요걸 바꿔줘야 돼요. 범프 매핑은 내가 노멀로 연결하게 되면 그 노멀 맵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로 연결을 바꿔줘야지 그 잘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범프로 되어 있는 상태여도 지금 노멀 맵을 연결하게 됐을 때 네,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범프로 놔두는 건데 네, 원래 일반적으로 노멀 맵을 연결하게 되면 이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것도 한번 뭐 해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실제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더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옵션들을 네,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네, 더 원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연결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 웨이트 값들을 활용해서 네, 스페큘러의 강약을 또 전체적으로 주는 거죠. 지금 이 칼라에 이 연결된 맵의 역할은 뭐 스페큘러가 강하게, 스페큘러가 잘 안되게. 근데 거기서 이 웨이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맵을 가지고 맵 이미지의 그 강약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큘러의 칼라에다가 흰색이 연결되면 이제 스페큘러가 아주 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최고점과 최저점을 얘로 그냥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0.6으로 되면 아무리 흰색이어도 0.6만큼만 스페큘링이 생겨서 좀 덜 반사가 되는 거죠. 근데 1로 놔두면 네, 흰색을 최대로 표현해 주는 거고 이제 얘를 낮추면 그 흰색 자체도 좀 약하게 스페큘러가 되는 거죠. 이 웨이트 값들은 네, 마찬가지 칼라를 그대로 연결하는 건데 이 웨이트, 이 베이스 웨이트 요걸 낮추게 되면 어둡게 돼요. 어두운 상태 내에서 이제 칼라가 보여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네, 보통 0.8이죠. 웨이트 값은 디퓨즈 값은 트랜스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동영상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요. 그 자세한 설명은 도망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영상에 또 렌더 걸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져서 네, 이렇게 하고요. 네, 그 원래 로보트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모델이었던 거죠. 마지막 모델이 원래는 형태가 이랬는데, 네, 제가 그 팔다리를 바꿨다고 했죠. 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하고 얘도 주위에 뭐가 있어야지 리플렉션이 되는 쇠 질감 같은 것들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스카이톤 라이트를 설치를 하고 스카이톤 라이트에다가 이미지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결 한번 걸어보죠.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아까부터 그랬죠? 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칼라를 연결할게요. 얘는 바디에 칼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6번. 그 다음에 라이트가 생각해보니까 라이트가 없네. 라이트를 연결해서 한번 렌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리플렉션이 강하죠. 근데 여기서 이 상태로 해서도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뭔가 더 효과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 메탈리스에다가 아까 작업을 연결했었죠.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 네, 메탈리스 연결했었는데 메탈리스로 올려볼게요. 저장하고요. 메탈리스를 연결하면 굉장히 강해지죠. 이런 느낌들이. 아무튼 그런데 메탈리스를 일단 적절하게 할게요. 적절하게 표현을 해놓고요. 이번에는 네, 스페큘러에다가 이제 스페큘러 이미지를 연결해 볼게요. 메탈릭. 네, 이런 느낌입니다. 저장해야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러프니스를 이제 연결해 볼게요. 러프니스. 자, 한번 또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완전 갑자기 확 플랫해졌죠.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는데
자, 러프니스를 연결했는데, 러프니스는 알파 채널이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얘 러프니스는, 알파 채널은 다 흰색이에요. 다 흰색인데, 네. 그러니까 흰색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다 뿌옇게 되는 거예요. 광이 안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안 생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알파 이즈 루미넌스를 체크하게 되면, 이제 이 이미지 자체에 하얗고 약간 어둡고 한 거가 알파로 채널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흰색은 러프하게 약간 뿌옇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광이 좀 살아 보이게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 저장 안 했나? 아이, 참, 저장한 것 같은데. 네, 이 상태. 얘를 일단 저장할게요. 그러니까 러프니스의 알파 채널 값을 조절 안 했을 때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러프니스를 조절했을 때 굉장히 달라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맵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노멀 맵이니까 노멀 있으니까 노멀 맵 연결하는데 네, 에미시브, 에미시브 이제 에미션인데 에미션 맵도 있는데 에미션 맵 한번 연결해 보죠. 자, 어떻게 될까요? 아, 눈이 반짝, 눈에서 빛나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노멀 맵, 범퍼 매핑. 일단 이대로 엔더를 걸어보죠. 네, 바디에다가 노멀 맵을 연결을 했는데 보시면 이거를 보죠. 1번인 상태로 있는데
메탈릭, 스페큘러 칼라, 러프니스. 네, 러프니스를 꺼놔버렸더니. 오케이. 네, 훨씬 더 디테일한 퀄리티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근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할 점은 이제 여기서 반대로 메탈릭을 정말 메탈릭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스페큘러 컬러 냅두고요. 메탈리스에다가 이제 아까 그 스페큘러 메탈릭 얘를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연결했죠? 그 다음 뭐라고 하냐,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 메탈릭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뭐 흰색으로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내가 그걸 그렸다는 거는 그렸다면 예, 알파이즈 루미너스를 체크를 잘 해주셔라. 한번 보죠.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메탈릭에다가 이제 연결하게 되면 훨씬 더 센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가 아니죠. 이거는 내가 더 원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하시면 되죠. 디퓨즈를 지금 아까 0.8이었는데 지금 1로 바꿨어요. 다시 렌더를 걸어볼게요. 조금 더 밝아졌지만 아무튼 이 광과 뭐 그런 느낌들은 네, 그대로 좀 유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오브젝트냐에 따라서 이렇게 메탈리스에다가 연결할 것이냐, 네, 그냥 스페큘러 칼라에다 연결할 것이냐,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네, 다음 시간에도 네, 내일 그 자동차 투명도 작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 또 연결해서 네, 해볼 텐데, 이제 요 이미지를 보시고요. 네, 이런 이미지들을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과제 맵을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 월요일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샵에서 또 작업을 한번 해보죠. 수업 시간에는 네, 이런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이미지 작업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범프 매핑은 또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